안녕하세요. 홍익부동산입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두 개의 청약지, A급 입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DL 이편화세상 웰카운티와 롯데캐슬 넥스트L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1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9월 중에 모집 공고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1, 2주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개요입니다. 이편화세상은 최고 25층 규모로 11개 동 1458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지고 주차는 1.3대 수준입니다. 25평형, 33평형, 40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은 최고 29층 4개 동으로 총 372세대가 들어오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1.35대 수준으로 33평형, 40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추가로 25평형 오피스텔 40세대도 같이 분양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은 롯데캐슬 넥스트L, 주황색은 DL 이편화세상 웰카운트입니다.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래 공터가 롯데캐슬, 위쪽 공터가 이편화세상입니다. 원당대로변에 있고 지도에 있는 곳들을 같이 살펴보면 넥스트L 우측 하단 공사하고 있는 곳은 시립유치원이고 남쪽 필지는 4층 규모의 점포주택 필지입니다. 넥스트L은 주상복합으로 저층이라고 해도 바로 앞을 가리지 않고 조망권이 확보될 것 같고요. 넥스트L 위쪽에 있는 상권은 상가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 상권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데요. 소아과, 내과, 치과 등 큰 병원과 학원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아라동 행정복지센터와 고용노동부, 인천 서부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편화세상 동쪽 경계선부터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이편화세상이 검단 신도시 초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편화세상 북쪽으로 학교 부지가 보이고 있는데 이음초, 이음중학교는 개교를 했고요. 맞 끝에 있는 이음고등학교는 2025년 개교 예정입니다. 이 원당대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 사거리가 백일역이 들어서는 곳이고 그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넥스트L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2027년 준공이 되고 영화관, 대형 서점, 키즈 테마파크, 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지하철과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을 거라서 더 기대가 되는 곳인 것 같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이 풀밭 공터가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는 자리고 그 앞으로 수변공원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입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녹색 테두리가 검단신도시, 위쪽에 있는 녹색 테두리가 김포신도시입니다. 김포공항까지가 실제로 서울 광서구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과의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지금 도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도로는 검단 드림로로 현재 공사 중이고 올림픽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지게끔 공사하는 것이고요. 아래쪽 도로는 검단 경명로로 공항과 서울로 진입하기가 좋겠습니다. 노란색은 대형마트고 파란색은 종합병원으로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1차 병원인 의원, 병원급들은 검단 신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호선 이슈가 있는데요. 이 위쪽으로 지나는 것이 김포시안, 밑도 쪽으로 지나는 것이 인천시안입니다. 인천시안이 선정이 되면 넥스트일과 이편화세상은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김포시안으로 되더라도 5호선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자체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에 대해 살펴보자면 검단 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모든 아파트 필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속해 있습니다. 이편화세상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넥스트엘은 5억 중반 수준으로 분양가가 형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18년도에 가장 먼저 분양했던 후반 서밋 1차의 84 타입 분양가가 4억 초반이었다는 점을 보면 5년 동안 매년 약 5%씩 올랐는데요. 물가 상승률이나 최근 대폭 오른 공사비, 공사 자재비 등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김포 고촌의 자이아파트로 불리는 곧 분양할 아파트의 국평 분양가가 84 타입 분양가가 약 7억에서 8억대로 정해질 거라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검단 신도시 이편화세상과 넥스트L이 크게 흥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청약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은 이편화세상과 롯데캐슬 모두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공분양인 이편화세상이 85% 비율로 특별공급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일반 공급을 보면요.
이편의 세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5구 타입, 84 타입은 공공 분양 순위 수차제로 진행되고 104 타입은 민간 분양으로 100%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넥스테일은 84 타입은 가점 40%에 추첨 60%로 진행되고 108 타입은 모두 추첨제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도 청약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추첨 공급 세대의 75%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는 점, 그리고 인천 거주자에 한해 50%를 먼저 배정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자면 조건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약 공고문이 나오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언급드릴 부분은 이제 예치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민간 분양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만큼 있으셔야 됩니다. 예치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넥스테일의 84 타입에 청약을 넣겠다, 특별 공급을 넣겠다 하면은 통장에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별도로 없는데 생애 최초에만 예치금 600만 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확인하셔서 청약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이 예치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예정 일정인데요. 각 기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정확한 날짜를 집어주진 않았지만 이때쯤 할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보통 공고문이 나오면 10일 뒤에 청약이 시작되니까 날짜를 이 정도로 잡아봤고요. 이 편의 세상은 다음 주 말 정도 예정되어 있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9월 말 정도에 한다고 하니 이때쯤으로 날짜를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이제 일정은 예정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들은 사항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각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부동산으로 자주 하는 질문을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먼저 둘 중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첨되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청약을 넣을 때 둘 다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좋다 해서 하나만 신청하신다고 당첨이 100% 되는 보장이 있다면 뭐 고를 수 있겠지만 100%가 아닌 이상 둘 다 청약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청약에 당첨된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둘 다 당첨이 됐으면 둘 중에 선택할 수는 없고 먼저 당첨된 곳을 기준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만약 당첨된다면 입주 시까지 얼마나 필요할까? 제가 분양 공고가 5억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분양가 4.8억, 확정비 0.1억, 옵션비 1,0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계약금 0.5억. 나중에 입주 시에 얼마나 내가 내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가하시는 것이 있어서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중도금 후불 이자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분양가만 계산해서 처음에 0.5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대출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한 몇천만 원 정도 이제 삑사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5억으로 계산했을 때 중도금 대출 분양가의 60% 정도 3억 정도 잡고서 금리 4.5% 고정하면은 중도금 이자가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근 청약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변동금리로 4.5에서 5% 수준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도 보수적으로 분양가의 중도금 이자는 1,500에서 2,000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시에 이제 계약 시에는 5천만 원만 내면 되고 10%, 입주 시에는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 이자 2천만 원을 계산해서 약 4억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 담보대출은 감정가에 시세 대비 LTV 7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최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시세가 6억 5천이라면 대출금을 4억 5천까지 받을 수 있고, 4억 5천이 대출이 나오면 필요자금이 이제 여기서 상계해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 것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4억 5천이라는 대출이 좀 많기 때문에 한 4억만 대출을 받겠다, 시세가 6억 5천 나와서 또는 6억이 나와서 대출이 4억 2천, 4억 5천까지 나오지만
4억만 대출을 받겠다 하면은 필요자금이 7,200만 원, 중도금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 나오고 원리금 상환액은 약 17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보이고, 추가로 이후에 등기비용, 관리비, 예치금, 입주청소, 이사 등으로도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별도 비용, 이제 가전가구,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 2천만 원, 그리고 나중에 등기비용 및 여러 가지 이사비용 1,000만 원 해서 분양가 플러스 3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유상 옵션 내역이 참 많은데요. 어떤 옵션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먼저 가구류, 붙박이장, 팬트리장, 냉장고, 장식장 등은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사용하는 가구가 있거나 별도 인테리어를 하실 계획이라면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추후에 별도 시공을 하면 주문 제작을 맞춤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중문의 경우에는 집 분위기와 인테리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디자인 호불호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공동 구매를 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이제 저는 옵션 선택에 추천드리진 않는데, 분양부터 입주까지 보통 3년이 걸립니다. 신축 집에 3년 전 가전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좀 아쉽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수로 다들 설치를 하는데, 입주 시점에 공동구매를 하시는 게 최신형 제품을 옵션가보다 더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실 때는 애매하게 2대만 설치하시기보다는 아예 3대나 5대 정도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수력도 좋고 단열도 잘 돼서 실제로는 한두 대만 돌리는 집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추후에 기존 에어컨에 추가로 별도로 이제 에어컨을 더 설치하게 되면 시공비나 설치비 등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나중에 설치하실 때는 시공 경력이 많은 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기타 마감, 조명 등은 개인의 취향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옵션 사항들이 나중에 매매나 전셋집을 뺄 때 유리하지 않나, 얼마나 반영될까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한다면 옵션이 많은 것이 선호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반영되지 않고, 단 에어컨 유무는 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주를 하시거나 전세를 준다고 해도 에어컨은 설치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넥스트엘과 이편 회사랑 청약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청약에 들어갈 거니까 청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고요. 만약 청약 당첨에 떨어지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검단 신도시의 가성비 있는 아파트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